우리 몸 세포가 60조라 그러잖아. 60조. 이거 쳐보진 않았겠지만 60조. 그리고 우리 장 속에 미생물이 100조 마리라 그래요. 100조 마리. 아, 네, 엄청나게 많은 100조, 거지. 60조. 그래서 거의 160조를 우리가 안고 우리 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데가 이제 장인데, 장의 면역 세포가 거의 7, 80%가 면역 세포가 장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장이 그 독성 물질이라든가 유해한 균이 침범하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게. 왜냐면 음식물이 아주 따뜻한 곳에서 발효되고 있잖아. 맞아. 장 속에서. 똥통이지.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을 이렇게 잡고 사는데,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그 소화효소 가지고 소화를 다 못 시킨대요. 부족해서. 근데 그 소화효소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유산균이라 그러더라고요. 유익한균이.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 균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균, 유해균, 중간균. 그래서 이 중간균이 웃긴 거야. 유해한 균이 세가 크면 이 중간균이 유해한 글로 쪽으로 가고. 붙어. 머리가 좋은 거지 센 놈한테 붙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리고 그 유익한 균이 세력이 세면 얘가 이쪽으로 붙어. 그래서 이 유익한 균을 더 많이 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보통 유해한 균이 20% 이상 이렇게 넘으면 장에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 선을 이상을 잡아줘야 돼. 유익한 균이. 보통 유해한 균이 장이 좋다고 하면 한 5% 정도밖에 없는 거야. 유해한 균이. 그래서 일단은 유익한 균이 많으면 얘들이 새가 약해가지고 크지를 못해. 그래서 유익한 균을 많이 해놓으면 우선 장 점막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가는 뻘 있잖아요. 뻘이 이렇게 많으면 걸어다니기 힘들잖아. 그러면 우리 점막층이 두꺼우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뻘에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대개 보면 장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얼굴 보면 대충 알겠더라고. 얼굴에 뭐가 많이 났고 피부가 자꾸 거칠게 있고, 그런 분들은 보면 장 안 좋으니까, 장 안 좋으신 분은 거의 다 탄수화물, 당분 위주로 많이 드시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섬유질을 안 먹는 이런 분이 태반이지. 그 이제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 게 자취를 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살았잖아. 그런데 방학 때 이번에 왔는데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났어. 얼굴이 많이 나고 했는데 한 20일 정도 됐나? 집에서 밥 열심히 먹은 지 깨끗해졌어. 유산균 매일 먹으니까. 우리는 이제 애들부터 해서 하루에 한 개 아침 먹고 하나씩 다 나눠 먹는데 꼭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역시 먹는 게 틀리니까 대부분 낫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얼굴이 이렇게 뭐가 나고, 종기 같은 거 나고, 이렇게 지저분한 애들이 보면 내가 볼 때는 햄버거 좋아하고 뻔해. 섬유질 안 먹고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장이 좋으면 내가 볼 때는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지는 것 같아. 유산균은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좋아요? 공복에 먹는 게 어떤 사람 좋다던데 인터넷에? 어떤 사람은 공복에 이제 물하고 이렇게 먹으면 빨리 내려간다 그러는데,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유산균이냐면은, 유산균도 종류가 많은데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게 산에 강한 거야. 산에 강해서 코팅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연구 5가지 균주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듀폰 회사에서 보니까 위산에 아주 잘 살아남고, 그리고 장까지 내려가서도 이 장에 잘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정착 잘 되는 놈만 균주를 개발을 해서 그 놈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 같은 거 별 신경 별로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나 먹기 먹고 전이나 나나. 아무 때나 상관이 없다. 굳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제 좀 피해라라는 시간은 있어요. 언제? 잠잘 때. 그때는 잘 때는 아무리 유산균이어도 일단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비어 있는 상태가 위가 비어 있는 상태가 좋아서 저녁에 잠자기 한 2시간 전 그때쯤부터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속에선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유산균을 먹지만 중요한 거는 유산균보다도 먹이를 잘 공급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물은 오랫동안 놔둬도 잘 안 상하는데 주스는 하루만 놔둬도 더운 날은 상해서 못 먹으니까, 먹이가 풍부하니까 정식을 금방금방 배로 하는 거니까, 우리 유산균도 먹이가 아무리 내가 유산균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매일 빵하고 음료수 먹고 하면은 얘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증식을 제대로 못 하니까 효용 가치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섬유질 많이 먹고 유산균이 섬유질 좋아하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러면은 조금만 먹어도 증식이 많이 되는데, 이제 보통 유산균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광고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20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먹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비만의 역습에 해서 그 프로그램 MBN에서 나왔더라고. 거기 보니까 20일간 계속 먹고 나서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것이 아니라 한 20일 정도 이상 쭉 꾸준히 먹으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끊지 말고 드셔보라고. 그래서 이게 한번 얘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도 어느 균주들이 자리를 잡으면, 세력이 어느 정도 크면 그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세력이, 우리도 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세력 크면 바꾸기 어렵듯이,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에 보면 이제 쥐 갖고 실험했는데, 비만지하고 이제 그 마른 지하고 해서 이 변을 바꾸면 말랐던 지가 이제 살이 찌고, 응? 살찐 지가 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변을 바꾸면? 그래서 변 속에 이제 그 미생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치료할 때, 장 치료할 때 그 건강한 사람이 장에서 변에서 유산균을 추출해 갖고 프로바이오틱스 추출해서 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 응? 그러면 또 좋아지는 거야. 살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세력을 한번 잡기가 힘든 거야. 균형이 깨지면 세력 잡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유산균을 많이 딱 잡아놓으면 얘가 세력을 잃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응? 근데 유행이 딱 자리 터잡고 있으면 그것도 바꾸기 한참 걸리는 거야. 세력을 바꿔야 되니까. 자기들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균을 갖고 사는데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균을 같이 공생관계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피부병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피부병 많이 생기는 이유가 너무 깨끗이 씻어가지고, 매일 씻고 너무 깨끗하니까 피부가 세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가끔 세균 검사한다고 이제 TV에서 나와서 청소하는 업체들이 나와서 광고하고 할 때, 화장실에 있는 왜 변기에 있는 세균하고 뭐 행주에 있는 세균하고 막 비교해가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 이불에 세균하고 하면서 막 겁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좀 잘못된 광고 같다. 왜냐면 균이 어디든지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너무 많은데 해롭지 않은 균이잖아. 응? 해로운 균이 있고 그러니까 병원성 균이 있고, 병원성 균이 아닌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세균수만 해롭든 해롭지 않든 세균수만 따지면은 무섭잖아. 우리 세균이라면 다 무서워했는데, 우리 세균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래 뭐 장 속에 있는 세균도 다 버리고 내 피부에 있는 세균도 다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피부에도 유익한 균이 있어도 얘들이 털을 잡고 있으면 나쁜 균이 와서 잡아먹히는 거지, 일부는. 어? 우리가 장 속에 세균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항문이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잡혀 먹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균을 잡는 거지. 근데 너무 깨끗하면은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완전히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지금 보면 장이 나쁘신 분들이 뇌질환도 참 많고, 병이 참 많은 거야. 피부병, 뭐 알러지, 뭐 소화기 장애, 모든 질병이 보면은 이 장에서부터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장을 튼튼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비타민도 막 만들잖아. 근데 대장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이유가 먹는 거가 틀려서 그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런가, 아니면 장은? 나중에 이제 아기 때는 잘 먹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아기 때 잘 먹다가 갑자기 막 고기 먹으면 알러지 생기고, 예전엔 아무거나
라면이라든가 국수 먹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뭐 국수 맞아. 라면 먹으면 설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서 더 민감해져 갖고 조그만 이상한 거 먹으면 남들은 다 잘 먹는데 나만 먹으면 설사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술 많이 먹어도 설사 안 했는데 예? 언제부턴가 그냥 술만 조금만 먹으면 설사하고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장이 이제 장의 그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내가 봤을 때 이제 장이 이제 점막이 약해지면서 장도 헐렁헐렁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지 제가 볼 때. 유산균이 유익균이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유익균과 유해균은 다 있어요. 근데 유해균이 많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장의 점막층이 얇아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헐렁헐렁해지는데 저는 유산균을 좀 강조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 강조하냐면은 장이 민감하신 분들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되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출산 직전에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아기가 어차피 유익균, 유해균 다 싸서 나와요. 싸서 나오는데 나올 때부터 갖고 있는 균이 유익균이 좀 더 우세하면 나와서 다른 나쁜균들 만났을 때 조금 더 방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출산 직전에 유산균을 좀 잘 챙겨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항생제를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강조를 하는데 항생제라는 게 이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토탈 딱 시켜버리는 거야.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밀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물 안 짓고 방치를 하면은요 막 쓰레기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로 항생제가 들어가서 한번 싹 다 밀어요. 좋은 균 나쁜 건 안 가려요. 걔는 싹 다 밀어놨는데 거기다가 좋은 균이 자리를 못 잡아주면 나쁜 균이 먼저 자리를 쉽게 잡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밀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생제를 썼을 때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 이런 때는 좀 유산균을 먼저 챙겨라. 다른 식사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이밍이 또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타이밍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사할 때 비우잖아요. 속을. 그때 비우신 다음에 첫 식사 전에 유산균을 먼저 드시면 유익균이 먼저 자리를 쉽게 잡으니까 훨씬 더 뒤에 좋다 라고 세 번 강조를 해줘요. 그리고 요새 항생제 처방을 이제 감기만 걸려도 약 먹고 하니까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데 항생제가 들어가면 이제 이 균들은 아주 뭐 초토화시킨다고 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균이나 나쁜 균이나. 왜냐면 이게 항생제니까 싹 다 약이니까 네. 그럼 약 먹을 때는 거의 유산균을 먹어봐야 소용이 없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초토화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버거나 이런 거에 보면 안 썩잖아. 문제는 방부 처리를 많이 하니까 보존 처리를.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생물이 못 산다는 거 아니야. 그 먹이로다가. 네. 그럼 그걸 입으로다 쫙 넣어서 배를 채우면 그 안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균들이 어떻게 증식을 하냐고. 못하죠. 보존 처리되어 있는 물질이 뱃속에 같이 있잖아. 그럼 당연히 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지.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전부 그 항생 처리를 하니까 항생제를 먹이니까 항생제 주사를 놓고 그래서 고기라든가 우리가 나 항생제 안 먹었는데 하는데 사실은 고기를 통해서 많이 먹는다는 고기 그리고 닭도 항생제 계속 주니까 계란 안 먹을 수가 없대. 그리고 치즈라든가 항생제가 들어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간접적으로 다 흡입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도 굉장히 좀 우유도 염려가 생각해요. 되더라고. 엄청나게 들어가요. 여기 이제 우유 농사 졌으니까 졌어. 그래서 우유가 이 먹어야 되는 모유에 유산균이 많다는 게 또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유에 어린이- 유산균이 많으려면 엄마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유 먹이는 엄마들이 유산균을 먹여주면 그게 또 애기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그렇죠. 것들도 아주 근데 요즘에 중요한 이제 그 모유의 반란, 모유의 역습인가 그 프로그램 보면 모유를 기껏 건강하게 하려고 먹였더니 거기에 온갖 중금속에 세제 막 다 들어가가지고 아, 모유에서 대박. 또 엄마들이 막 징징 울고 하는 프로 있어요.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모유에 대해서 모유의 역습인가 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기 닦잖아요. 네, 그거 전부 다 세제 닦아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경피독에서 흡수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잘 먹으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고기에 다 들어가 있어. 우유에 다 들어가 있고 계란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걸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본인은 좋다고 먹은 거거든. 되도록이면 있어도 피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깨끗하게 잘 닦는다. 그러면은 다 결론은 다 화학약품으로 다 닦는 거거든. 냄새 다 맡고. 그게 이제 다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좀 이렇게 자연적인 게 가장 좋다라고. 자연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네, 자연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로씨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리퀴드 오가닉이야. 리퀴드 오가닉이야 그러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목욕시키는 거예요. 제 파트너 강아지가 지가 들어가요. 에로씨 푼 그 거품물에. 그만큼 이제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혓바닥 내밀잖아요. 그래도 그냥 놀아요. 그걸 보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제를 가지고. 항상 그 문제는 이제 걸리죠. 심지어는 누가 보다 댓글 달았더라고. 아메이 사업자야. 딱 댓글 쳐들어보고 사업자예요. 어떻게 에로씨로 목욕을 시켜요? 제품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죠. 에로씨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로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로 쓰는 거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 오가닉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상품에 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오가닉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쓰면 오가닉 아닌데 오가닉 쓰면 걸리잖아.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에로씨의 가운데 오자가 오가닉이야, 유기. 네? 그게 네. 준말이에요. 네, 에로씨 리퀴드 액체. 예. 이 가운데 오가닉. C가 컨센트레이트 농축된 거. 그러니까 유기농을 농축시켜 유기 합성세제인데 농축돼 있는 거야. 지금 유기 그걸 합성세제를 유기세제. 유기세제라고 유기세제. 합니다. 유기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도 그냥 맨손으로 하고 강아지 목욕도 시키고 운동화도 빨고. 어? 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워셔액이 다 빵꾸가 나가지고 그거 섞어서 물 해줬었어. 다 넣고 이제 응? 좀 하고 저는 지금 손 세정제 있잖아요. 그게 똑 떨어져가지고 이제 타사 제품 건데 비었거든. 이제 그건 누가 줘서 이제 썼고 아메이 세제통도 있어. 그래서 아메이 세제통에다 에로씨 있잖아요. 에로씨 원액을 넣어놨지. 세정제로요. 세정제로. 그래서 이게 넣어서 손 닦고 좀 냄새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도 써요. 그래서 피부만 이겨낼 수 있으면 손 그 세정제는 자동차 장비하시는 아닌데. 분들 에로씨 주잖아요. 되게 좋아요. 빨래? 아니요. 아니, 기름 빨래빨도 닦는 손 거. 이렇게 기름 예. 받잖아요. 이게 보들보들하고 잘 닦여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한번 잉크 저쪽에 하나 묻기 시작하면 여기 까매. 이거 끓으면 어제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끓으면 안 지잖아. 그 이름 때라. 근데 이 에로시라면 잘 닦이거든. 응? 이게 이제 세정력이 엄청 좋은 근데 거야. 잘 닦인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게 좀 아시는 분들은 그 PB1 이런 거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센 거 그렇죠. 아닌가. 네, 그 이렇게 손에 오히려 느껴지지.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등에 발라보면 알잖아요. 허해지는 거 일반 합성세제랑 에로씨는 오히려 더 보들보들해지는데. 그리고 세제가 원래 그 손에 어떤 자극이 오려면 알칼리 세제는 산성 세제야지 되거든요. 얘는 중성이야. 응? 중성 세제. 그러니까 중성은 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유일하게 저기 주방 세제가 중성 세제야. 그래서 고급 의류 빨 때 중성 세제로 빨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에로시로 다 빨래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잠깐 간단한 거는. 그래서 이 중성 세제이기 때문에 손에 자극이 별로 없지. 중성 세제이기 때문에 자국도 없고 그래서 몸을 닦아도 돼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갔다가 샴푸 달라가지고 샴푸가 없어가지고 그거 주방세제 줬거든요. 네. 당장 달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입원했는데 샴푸가 없다고 주방세제 줬어요. 근데 뭐냐? 세제예요. 주방세제예요. 이걸로 머리를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감으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감았어. 진짜 그분은 진짜 순수한 거예요. 지금도 비타민 C랑 세제랑 다 쓰고 계세요. 전화 왔잖아요. 뭐 이렇게 좋냐고. 머릿결이 보드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성세제로 확 안 닦아내니까 분명히 감았어요. 근데 이 자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결도 부드럽고 머리가 안 간지럽다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샴푸가 못 들어가 그 집에. 샴푸가 안 들어가고 그 할머니거든요. 뭘로 하시는 주방세제. 주방세제란데. 비타민 C랑 주방세제 너무 좋아해요. 어제 유튜브에는 샴푸로 화장실 청소하시는 남자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자기는 다 이것저것 써봤는데 샴푸가 가장 반들거리고 잘 이게 닦인다고. 샴푸가 실제로 세정력이 끝내줘요. 그래서, 사람 머리 기름이 얼마나 샴푸로 많은데. 금방 닦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어제. 네, 근데 그 유튜브에 세정력 올라왔더라고요. 끝내주는 그거가 머리 두피에 남으면은요, 두피에 모공이 이제 뜨뜻한 물로 감잖아요. 확 열려요. 쭉 들어가요. 그래서 샴푸 정말 잘 써야 돼요.
제 딸내미 난 아메리카 딸내미가 그 생리통이 심할 때요. 걔가 맨날 한 게 있어요. 머리에서 샴푸 냄새 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비타민하고 샴푸 바꿔라고. 그래가지고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금방 좋아졌어. 생리통이 샴푸 바꾸고 비타민 조금 들어가고 금방 좋았어. 근데 얘가 또 그 머리 냄새 나는 거, 샴푸 냄새 나는 거 이게 또 그리운 거야. 2달인가 있다 또 바꾼 거예요. 또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바꿀 꿈도 못 꿔요. 그렇게 차이 나요? 예.